안녕하세요.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영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세 환급, 경정 청구, 고용중대 세액공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의 가업승계, 이제 국세 환급, 이게 경정 청구라고도 얘기하죠. 이제 국세 환급이나 사실 경정 청구나 뭐 같은 얘기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경정 청구나 국세 환급은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 100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고용 증대에 대한 이제 세액공제, 이제 이거를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좀 알아보기 전에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그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 회사의 이익이 뭐 2억이 났다. 이럴 경우에 그 산출세액은 이제 법인세는 이제 10%죠. 2억 미만일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이 이제 법인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득공제로 1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단순하게 2억에 대해서 1천만 원을 빼주면 이제 과표가 이제 1억 9천만 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법인세율 10%를 곱하면 이제 1,900만 원.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100만 원만 세이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세액공제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거는 그 단순히 이제 법인세 2천만 원에서 그냥 1,000만 원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1,0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이제 법인세가 빠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세액공제가 훨씬 큰 거죠. 자, 그 경정 청구나 법인세 환급이나 다 같은 얘기인데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국세청에 신청을 하죠. 이제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직전 5년 동안 잘못 납부한 세금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2달 안에 이제 환급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면 뭐 한 달 정도 좀 늦어지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그 조세특례제한법 29조 5 그리고 29조 7 그리고 30조 4 이제 이게 가장 손쉽고 또 사실 이거 말고도 투자세액공제도 있지만 일단 어떻든 간에 지금 이 그 고용 증대에 대한 이제 세액공제를 대부분 많이 못 받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정청구나 또 앞으로 그 세액공제를 하는 거죠. 그 15년도에는 사실 이게 청년만 해줬습니다. 15, 16년도는. 그렇지만 이제 17년도부터 그 금액도 높아지고 또 청년회도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만일에 그 직원이 늘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직원 한 명 갖고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1,100만 원이면 이게 3,300만 원까지 앞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이 직원이 그러니까 이제 머릿수로 따지는데 이 머릿수가 줄면 공제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 중소기업은 일단 먼저 받고 또 토해냈던 토해내더라도 이게 뭐 가상금이나 또 이자가 붙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청을 다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해보면 이제 환급이 한 2,500 되면은 잔여 2월이 5,600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환급 받는 거에 비해서 앞으로 그 미래에 이걸 달아놨다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잔여 2월 금액이 사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합해서 저희가 이제 계산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를 이제 하려면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가 그 5년치 세무조정계산서 이렇게 책자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책으로 받으면 너무 양이 많아서 이제 PDF 파일로 이게 그 더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변환해야 되지만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갖고 계시면 보관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PDF 파일로 저희한테 주시거나 아니면 뭐 가져오실 때는 책으로 가져오셔도 사실 큰 상관은 없는데 일단 그
이제 최종본이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세무조정계산서가 잘못돼서 최종본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본이어야 되는 거고, 또 직전 6년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칭이 좀 헷갈리실 텐데, 원천 징수 영수증도 있고 원천 징수부라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직전 5년치인데 이것도 이제 PDF 파일로 주시면 저희가 이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찾아드리죠. 그리고 또 말소사항 폼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 왜 그러냐면 이제 임원 같은 경우는 이게 고용등재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분들은 이제 발라놔야 되니까. 그리고 또 최대 주주.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하고 배우자 뭐 포함해서 6천 이내에 이제 친인척 관계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엄밀히 따지면은 고용등재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단시간 근로자나 단기 근로자 이것도 그 원래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들도 4대 보험 신고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가 다 부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또 다른 세액공제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월요일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이제 전화도 많이 받고 또 이제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그 홈페이지 이제 홈페이지에 그 보시면 제 이제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한테 전화 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 메일 주소를 보시고 메일로 그 직전에 얘기했던 이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 드리고, 아니면 이게 사실 개인용보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대표님이 직접 저희 회사로 오시면 제가 한 15분 내에 대략적인 금액을 이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이 나오면 이제 경정 청구를 할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고용등재 세액공제 받을 건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튜브나 뭐 여러 군데에서는 이 지원금 자체를 받을 때 그 법인의 그 인감증명 도장을 받아서 그 수수료분이라고 이렇게 책정한 다음에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뭐 취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뭐 수수료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그거는 사실 이게 그 기존에 있는 기장세무자들이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수입료가 적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등한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세무사회 협회가로서는 좀 난리가 난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그렇게는 일을 안 하고 어떻든 간에 이제 금액이 확정돼서 우리가 이제 이 금액을 환급받을 건지, 뭐 미래는 미래고 직전에 이제 환급받을 건지 이거는 좀 그 기장세무사하고 좀 판단을 같이 해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기장세무사하고 일을 같이 하는 쪽으로, 또 아니면 또 동일 좀 얻어서 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연락 주실 때 일단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이제 상담 내역이나 이런 것들 좀 남겨주시면, 아마 제가 뭐 여러 분야를 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법규라도 좀 찾아놓고 이렇게 상담하는 게 아마 현실적으로는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홈페이지에다 좀 작성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